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 안으로 다음 주 내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월은 이렇게 큰 조정 없는 분위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리스크 하나가 제거된 시장, 뉴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협력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원희룡 장관이 다음 주 우크라이나 부총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MOU를 맺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 유럽 국가들의 재건 그리고 경제 번영을 위해서 미국이 계획했었던 재건 그리고 원조 기획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조지 C. 마샬의 이름을 따서 보통 마샬 플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모든 전쟁의 재건의 대명사가 된 이 명칭이 이번에 또 다시 또 나왔습니다. 2022년 2월이었죠. 사실 그때 러시아로부터 이제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발생한 피해 복원 등을 위한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약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적 위기 속에서 1,200조 원대 전쟁 특수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재건에 의해서 또 많은 이제 기업들이 또 그냥 물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또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일단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제 재건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한참 있을 때는 사실 이 재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전만큼은 좀 이제 중요도가 이제 큰 어떤 심각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ING니까 이게 당장 현재 관련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관련주들 당장 찾아가지고 오늘 매수하신다거나 이것과는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재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재건과 같은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좀 들으면서 관심주들 한번 쭉 리스트업 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인프라 MOU를 체결한 우리 정부.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대 에버다임, 데모, 다스코 같은 재건 관련주가 상승한 만큼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그 탄력 지속성을 보여줄지 또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함께 반응해줄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튀르키예, 사우디, 인도 같이 협력을 해서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방산 기업의 좀 수출 잭팟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튀르키예, 사우디, 인도 하면 우리가 어디가 생각납니까?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에 가장 큰 국가들 아닙니까? 이들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말 그대로 방산 컨퍼런스를 매달 열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적어도 6개월 남았고요. 이제 한 달에 2번씩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달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 무기들이 외국인들에게 손을 보일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한 건당 보통 한두 건 이상씩 잭팟이 터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무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쪽 지역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겠죠.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손을 안 댑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캐파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유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그 무기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4라 그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리고 끝으로 현대로폼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은 전체 포트에서 한 10% 정도 여전히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매력도, 방산 종목들의 매력도를 좀 진단해 주셨는데 사실 방산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모습은 역력합니다. 현 시점에서요. 윤여민 팀장님께 방산주 토픽 여쭤보면은 3주 전엔 LIG 넥스원이었고 2주 전에는 풍산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두 종목 탑픽입니까? 오늘은 4개의 보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네,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방산 관련돼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방산 섹터에서 한 종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뭐 주가의 위치라든지 어떤 매수의 포지션을 봤을 때 약간 종목이 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조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마켓 시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 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2021년 이후로 좀 2.8%까지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무기 수출 같은 경우도 177% 이상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자주포라든지 뭐 장갑차, 발사대, 대공무기 같은 어떤 상당히 다양한 종류 어떤 무기를 좀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8조 규모,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된다면 루마니아까지 좀 새로운 좀 어떻게 보면은 거래처로 떠오르고 있죠. 지금 K9 자주포 관련돼서 수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장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눌림목 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LIG 넥스원, 풍산도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 유효한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럼 방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아갈 때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이런 좀 수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늘어나는 좀 종목들로서 이제 이런 방산적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같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든 시절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섹터가 좀 방산 섹터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확실히 매기가 쏠리고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어제 정규 시장에서도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밤사이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수원부터 강릉까지 그러니까 200km 주행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레벨 4 맞죠? 네,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그 알고리즘으로 경기도 수원부터 강릉까지 이제 운전자 무개입 주행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악천후동 비상 상황을 좀 제외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보통 레벨 4라 부르는 자율주행 시연을 위해서 선행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서의 자율주행 차용 두뇌까지 개발 어떤 이 영역을 넓히면서 전장 사업의 전사적인 어떤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이 만나서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 논의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마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를 넘어서 뭐 또 다른 내용이 나온 부분은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자체 개발을 진행했었던 4680 배터리 테스트에서 성능 미달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거 한 2, 3년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성능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올 연말에 이제 이번 주총에 그 얘기 했었죠. 올 연말에 무조건 모델 사이버트럭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부인데 사실 배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과연 어디서 가져올까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고객사가 파나소닉입니다. 근데 사실 파나소닉에서도 4680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어쨌든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 자율주행 레벨 4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그리고 이제 삼성의 계열사 SDI까지 배터리까지 조금 연결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제 삼성전자 비장의 무기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 세계 최초로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있으니까 최근 삼성전자가 뭐 전장사업뿐만 아니고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 상황이나 현재 뭐 얼마 사실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반도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 이게 되겠냐 그랬는데 그 얘기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급하게 3천억을 갖다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들여왔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지금은 좀 급하게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소식 종합해서 전해주셨는데 전장 사업에 영향을 다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디램 관련해서도 5세대 디램 양산을 개시한 삼성전자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삼성 SDI에도 좀 호재가 생길 수 있는 테슬라향 뉴스까지 좀 짚어봤는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 한번 압축해보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현금은 부족한데 사고 싶은 종목은 너무 많고 왜냐면 테마성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근데 이 와중에도 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매수해 봄직할 만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세요, 윤여민 팀장님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항상 좀 포트를 압축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반기에 좀 2차 전지에 이어서 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결국 자율주행도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자율주행은 단기 테마다? 단기 테마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고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좀 태클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터닝 어라운드가 함께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현대차가 지금 이제 이 사전 예약하죠. 지금 EV9 관련돼서 지금 자율주행이 탑재된 어떤 차량에 대한 사전 계약을 좀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제도화도 좀 빨리 시급하게 변경돼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좀 자리들이 다 비슷합니다.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근데 저는 이제 넥스트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영상 처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현대차랑 기아의 차종에 신규 모델에 좀 적용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통합 반도체 쪽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아파치 5가 지금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영국의 ARM과 전략적인 어떤 협업을 통해서 자동 발렛 주차라든지 자율주행 ADAS 관련된 통합 반도체 제품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넥스칩 같은 경우도 주목할 만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에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만 5천억 원가량을 매수해 줬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편향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2조 6천억 중에서 약 95%를 반도체 투탑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외국인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미국 시장 보시죠. 나스닥 시장과 다우존스 어느 시장이 더 강하던가요? 나스닥 시장 이미 오늘자로 연중 최고점 경신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나스닥 시장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AI에서 자율주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세계에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저는 지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부품이 뭘까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약간 특수한 반도체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이라든가 네임드 플래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을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얘기를 드리면요.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 사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별로 안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 매매 패턴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팝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개인들 오르면 별로 안 사고 내리면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이런 매매 패턴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DDR5 관련주를 비롯 반도체 소재주들이 또 힘을 내줬던 하루였는데 뉴욕 증시에서 지금 남인 호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스닥이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현재 자리에서 가장 매력도 높은 반도체 쪽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9월 30일 51,800원을 좀 저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느리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9개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이에 그래도 30% 이상의 아웃퍼폼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렇게 버텨주게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후공정 쪽에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작년부터 좀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좋지 못했다고 좀 증명이 된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반등, 결국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매수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던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또 모바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진했던 부분들, 수익성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뭐 TSMC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차량용 실적만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동사의 어떤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좀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후공정 쪽에서 두산 테스나랑 관련 종목들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 코너에서도 이제 후공정 오사트 업체 관련해서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시영 차장님도 어제 오사트 업체 중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윤여민 팀장님도 오사트 업체 안에 이제 후공정 업체 안에서 두산 테스나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이죠. 말 많고 탈 많았던 임플란트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증시를 떠납니다.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UCK랑 그리고 이제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2차 공개 매수까지 나섰었는데요. 일단 총 지분의 96.1%를 이제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상폐시키겠구나, 자진 상폐시키고 나서 그 이유를 도모하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역시나 자진 상폐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6월 28일 날 임시 주총을 하고요. 당일날 결정된 바로 발을 베이스로 이제 상장 폐지를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상장 폐지하면은 이제 일단 놀라시죠. 근데 상장 폐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워낙 이제 기존에 미달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 사실 그건 이제 거래소가 강제로 시키는 경우인데 사실 이거는 자진 상장 폐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전에 한번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앨런 머스크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진짜 자진 상폐 시켜버릴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자진 상폐라는 거는 이 기업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시중에 있는 주식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좀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난 2월 달에 1차 공개 매수에서 한 1,003만여 주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4월 달 2차 공개 매수로 104만여 주를 확보를 하면서 총 96.1%의 지분을 최종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뭐 3.9% 남았는데 이것도 남은 기간 동안 뭐 다 커버가 되거나 아니면 상폐가 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또 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컨소시엄은 이제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8천억 가량을 부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 좀 전달드리고요. 그동안 뭐 직원 횡령하고 거래 정지되고 투자하신 분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좀 굉장히 큰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주주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 그대로 중간중간에 매도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계산해봤을 때 공개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820%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은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기업이 뭐 안 좋은 기업이 증시에서 나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기업이 계속 상장을 유지해주면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증시 퇴출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어떤 경영진의 실수나 뭐 개인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상장 폐지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상장 폐지되고 나서의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컨소시엄 이 두 군데가 아마 정상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 재매각을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인이 새로 바뀔 수 있고 경영진이 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임플란트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을 잘 하면서 좀 더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는 컨소시엄들은 이제 이 정도 2조 8천억을 돈 들였고 더 많이 들였겠죠. 재반비용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로 만들고 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매각할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시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증시에 다시 한번 입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50대 50 오히려 재입성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본인의 어떤 물량을 정리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공개 매수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계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덴탈 업체 시장 1위의 퇴장, 그리고 덴탈 패시브 자금에 쏠렸던 1위 시장으로 쏠렸던 자금이 이제 더 다른 업체들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세요? 당연히 덴티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비교가 됐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위 업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덴탈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붐업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 좀 이슈가 있죠. 이제 물량 기반 조달이라고 하는 이제 VBP 관련된 정책이 지금 4월 20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2분기에 분명히 좀 수요 증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튀르키예 같은 사실 국내 업체들의 어떤 점유율이 높은 시장에서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 기타 다른 국가들로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출 확대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덴티움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경우 1분기에 좀 살짝 삐끗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제가 볼 때 수급을 덴티움이 분명히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덴티움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장 트렌드에 대한 기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 하락을 추종하는 ETF의 거래량이 최근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월 달만 해도 한 달 평균 거래가 800만 주였는데요. 이제 점점 줍니다. 800만, 700만, 600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매우 올바른 선택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라가면 레버리지 사시고 내려간다고 판단되시면 인버스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지난 3월달, 4월달은 30조가 넘다가 지금 거래대금이 채 20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줄어드린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 즉 ETF의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순응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